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달 우리 지역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로 안동이 지정됐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동이 바이오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선 간략한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은 두 도시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북 안동 포항을 비롯해서 경기 시흥과 인천, 전남 화순, 대전 유성, 강원 춘천과 홍천 등 총 5곳입니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네. 신속 인허가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시 국비 지원, 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입주기업 부담금 감면, 예타 면제, 연구개발 R&D라고 하는데요. 네. 그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이 특화 단지를 추진했는데 이 특화 단지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당초 정부는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분야 그리고 오가노이드 분야 이렇게 두 개 분야에서 특화 단지를 지정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오가노이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공장기, 즉 줄기세포에서 배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장기와 유사한 인공장기를 육성하는 분야입니다. 네. 그 장기를 영어로 올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가노이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백신, 신약 등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그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전국에 6곳의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오가노이드 분야는 5곳의 지자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이번에 오가노이드 분야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지정이 없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만 특화단지 지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또 원래는 공동 신청지가 아니었던 경기 시흥하고 네. 인천을 동시에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이오 분야에서 도전장을 낸 곳 모두의 특화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바이오 분야에서 도전장을 낸 곳 모두가 이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치전이 상당히 좀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관련 내용 좀 짚어 주시죠. 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네.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 포항 안동이 지정된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놓고 말씀드리면요. 특화단지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전까지 지정 규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동 포항의 지정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6월 27일 전까지는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포항은 인력 양성이나 연구 개발의 강점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안동은 백신 산업 분야에서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특화 단지 지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안동 포항 또한 강점은 뚜렷했는데요. 경쟁자들이 참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좀 살펴보면은 우선 가장 강력한 경쟁자, 또는 사실상 결과 발표 전까지 특화 단지 지정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이제 여겨진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또 같은 바이오 분야 앵커 기업이 있는 송도가 있어서 그런데요. 또 국내 유일의 백신 산업 특구를 보유한 전남 화순 또한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네. 또 화순에는 1급 병원이죠. 그 전남대 화순병원이 있어서 더더욱 네. 좀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 화순은 백신뿐 아니라 면역 세포 치료 분야에서도 전주기 기반 시설을 갖춘 게 강점이 있었죠. 그리고 녹십자, 박셀바이오 등 31개 기업과 인재 양성 육성이 가능한 글로벌 캠퍼스를 갖고 있을 정도로 산업 생태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복수 분야, 바이오 의약품, 오가노이드 분야 두 개 분야 지정에 11개 신청지가 몰렸고 네. 안동 포항에 이제 그 지정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가 났던 것도 사실인 거죠. 이런 우려를 뒤로 하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앞으로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좀 전망을 보면요. 경북 그 특화 단지의 조성 효과는 생산 유발 한 2조 6천억 원, 네. 취업 유발 9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사실 뭐가 되면 맨날 몇 조씩 온다 그러는데 네. 이것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또 미래에 좀 예상을 해본 걸로 보여서 보이고요. 또 우선 이번에 오가노이드 분야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지역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다 이런 이제 그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특화단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산업화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네. 뭐 당장 탈락한 충북 오송 그리고 전북 장수, 경기 수원, 고양 등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화 실적을 만들어 경쟁력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화단지로 우리가 지정된 건 고무적인데요. 네. 앞으로 특화단지를 통해서 또 기업, 학계 등과 함께 산업화 실적을 내고 인력 양성 등에 집중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항보다는 안동이 네. 포항은 포스텍이 있는데 안동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산학 연계가 좀 약한데 앞으로 그 점은 좀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이번 선정을 앞두고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바이오 특화단지는 안동과 포항이 상생 협력하여 공동으로 지정받았고 동반 성장의 키트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 특히 지난해 반도체와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이어서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품에 안게 돼서 명실공히 우리 경북이 첨단 전략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요. 네. 그 특화단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북도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좀 밀어주기를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여론을 네. 만들어서 계속 이제 뭐랄까요 여론전 압박전을 해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새로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규모라던가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특화단지는 안동과 포항에 각각 지정이 됐는데요. 먼저 안동은 풍산읍 경북 바이오 1, 2차 일반 산업 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당 등 3개 단지 275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선도기업인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산업부 산하의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 등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전주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R&D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시가 한 10년 전부터 이런 걸 쭉 추진해 왔는데 네. 현재 R&D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안동 분원이 있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임상 단계를 지원하는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임상 단계인데 네. 그걸 지원하는 건 동물세포 실증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위탁 생산 대기업인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다 이제 되기 때문에 전주기 지원으로 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안동의 장점이 있고 그 포항은 또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와 지구연구개발밸리 등 총 2개 단지 272만 제곱미터 규모로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어 포스텍, 포항가속기 연구소, 네. 그리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과 벤처 창업 지원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우리는 275만 제곱미터고 포항은 272만 제곱미터인데요. 축구장이 한 2만 제곱미터로 본다면은 네. 굉장히 넓은 거죠. 그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이 포항과 안동의 두 지역의 장점을 좀 연계해보면 기술 개발이나 산업 상용화 측면에서도 강점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관련 계획도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지정이 추진되었는데 경상북도가 두 지역을 공통으로 신청한 건 바로 시너지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두 지역의 장점을 연계해서 동물세포 배양 기반 백신 생산 인프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 다시 말하면 세포 유전자 체조제 기술 네. 개발 및 산업 확장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이제 특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포스텍에 있는 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양성 강점이 있고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앵커 기업과 함께 백신 산업을 상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안동은 백신 산업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두 지역의 시너지가 국가 첨단 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육성뿐 아니라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안동대 공공의대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생명산단 조성을 좀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이 되어도 지역에서 인력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안동이 그런데요. 지금도 바이오 업계에서는 인재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거든요. 네. 경상북도가 2026학년도 입학생 기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에 신설 정원 50명,
안동대 공공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최근에 한 3,000명 증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네. 이제 그 3,000명 T1은 기존의 의대한테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정해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나 추가한 게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설립해주겠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이렇게 또 달라 그러니까 이 자체도 지금 의료계 반발 때문에 안 되는데 추가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참 어렵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또 바이오 생명산단 이번에 특화 단지로 지정됐는데요.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바이오 생명산단과 함께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울진의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지난달 28일 예타 면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예타 면제는 대규모 이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도 시급하게 예타 면제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안동 예타의 면제를 위해서는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뛰어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경북 북부 4개의 이제 선거구가 있습니다. 4개의 그 시군 선거구를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정치적 연합체를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되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안동은 바이오 산업을 지난달 20일에는 기회발전 특구로도 지정이 돼서 경사를 네. 맡고 있고요. 이미 지정된 문화특구, 교육특구 이렇게 많이 특구가 겹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특구 그랜드 슬램인데요. 이게 특구 지정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죠.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기업이 들어오나 그 문제인데 네. 이 점을 위해서는 사실 그전에 우리가 사업 선정이 매우 많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고 지금 GRDP 측면 보면은 경북 네.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거의 하위권에 다 랭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민들은 좋긴 한데 야, 이번엔 진짜 옳게 되나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어서 좀 관심과 이런 게 여론적인 어떤 측면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특구 지정이 자체가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향후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안동 바이오 특화단지가 탄력을 받으려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장은 이제 사실 안동 바이오 특구는 안동하고 포항이거든요. 네. 근데 왜 대구하고 이게 통합이 되면 더 잘 된다고 하는가라는 점에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제 대구하고 경북이 합쳐지면은 그 어떤 인력과 예산 운용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논리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통합이 되면 결국 안동 입장, 경북 북부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도청 소재지인데 이 네. 도청을 홍준표 지사가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각종 이제 도 단위의 공공기관이 우리 쪽으로 올 것도 안 오고 있는 것도 약화되니까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이제 의문도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요. 네. 현재 이 경북 북부권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수십 개 국가산단이 운영 중이거나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북이 너무 이 정부 사업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이러다가 자생력을 완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산단이 사실 이제 여행을 가시다 보면은 무슨 공단이다 산단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초반에는 이제 땅을 이제 싸게 분양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좀 몇 년간 이제 의무 기한을 하면은 땅을 팔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기존의 공단들이 분양도 잘 안 된 측면도 있었고 네. 분양되어도 그냥 땅 장사하고 나가는 경우도 일부 있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방지책을 마련하는 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오려고 해도 정주 여건이 안 좋아서 못 오거나 그렇죠. 또 인력이 없어서 못 오는데요. 그 점을 우리 지역의 안동대학이라든지 지역 대학들이 특화한 어떤 인력 양성을 해야 되고 정주 여건 또한 의료와 교육이겠죠. 네. 지금은 예산이 전부 건설 토목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 중점을 이제 의료와 교육 쪽으로 바꿔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나가야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정주 여건이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안동 바이오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과정과 전망까지 쭉 살펴봤는데 네. 이 앞으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좀 주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주 여건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또 국회의원하고 네. 단체장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이 기업을 하려고 하면 항상 관가에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인허가 절차 뭐 각종에서 이런 틀어지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뭐 서울에서 이제 어떤 박람회를 연다든지 해서 기업하기 좋은 안동, 예천 네. 또는 경북 북부 이 점을 충분히 이제 홍보하고 단체장이 직접 나가줘야 아 여긴 진짜 열심히 뛰는구나라고 이제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의지를 직접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 바이오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